여러분, 솔직히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실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혹시 큰 병 걸리면 어떡하지? 종합보험은 왜 이렇게 비싸? 요즘 보험료 계속 오르면서 예전처럼 5만 원대에 실비 포함 구성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필요한 것만 담아서 부담은 좀 줄이고 보장은 살리는 플랜 정리해드릴게요. 실비만 가입하기엔 불안하고 종합보험은 부담스러운 분들,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인 3만 원대 구성 설명드릴게요. 영상 시청에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보험 전문 채널 보답하는 윤희입니다. 오늘은 출생 후 3만 원대로 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살리는 플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사는 특이하게 보험료가 일정 회차별로 보험료가 차이가 있는데요. 1회차에는 모성자 보장의 일시납 보험료를 포함해 한번 납입하시게 되고요. 2회차부터는 모성자 보험료가 빠진 금액을 납입하시고 12회차가 지난 13회차부터 보험료가 한 번 더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건 출생 위험과 같은 신생아 보장이 태아납이 아닌 1년 납이라 그렇습니다. 고로 13회차 보험료가 출생 후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실손의 경우 보장 내용은 어느 보험사든 동일합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은 1년 갱신, 5년마다 재가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년마다 갱신되어 보험료가 변동되고 5년마다 당시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보장 조건이 변경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장점 중 하나가 실손 보험료도 타사 대비 저렴하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장이 동일하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태아보험과 실손의 차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태아보험은 종합보험으로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과 같이 가입된 금액을 정액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에서 약관상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에 걸려 진단을 받고 병원비 급여 1만 원 이하를 냈다면 종합보험의 수족구 진단비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비는 공제금액 미만이라 청구해도 지급받을 게 없습니다. 이런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부터 살펴볼게요. 담보 이름과 같이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담보입니다. 가입 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 금액은 1억으로 설정했습니다. 후유장애는 가입 금액 곱하기 후유장애 지급률로 보상받으며 일회성으로 지급받고 소멸되는 담보가 아니라 부위별로 반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쳐서 후유장애가 3% 이상 남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납입면제 담보입니다. 납입면제는 화면에 나와 있는 상해나 질병에 해당될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받고 앞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을 하고 2년 차에 암 진단을 받게 될 경우라면 가입 금액 10만 원을 지급받고 남은 기간인 18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만기인 3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납입 보험료를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은 최소인 1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보험료 납입지연 유사암 진단입니다. 유사암은 납입면제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는데요. 보험 기간 중에 유사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가입 금액의 12배를 남은 납입 기간 동안 매년 지급해주는 건데요. 이 보험료 납입 지원의 가입 금액은 따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보장보험료 합산액의 50%로 전산에서 자동 산출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은 설계안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담보처럼 질병 후유장애 담보도 진단비처럼 1회 지급받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각 부위별로 반복 지급합니다. 3% 이상 장애가 되었을 경우 가입 금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애 3%를 진단받았다면 가입 금액 5천만 원의 후유장애 지급률 3%를 곱해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뇌질환이나 다운 증후군,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인한 후유장애도 이 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구성으로 추천드립니다. 암진단비 담보입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하고요. 암진단비 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진단비입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소아암이나 백혈병에 걸려도 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됩니다. 가입 금액 5천만 원으로 설정했고요. 1억까지 상향 가능합니다.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암 진단비의 가입 금액 최대 20%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에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유사암은 1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시 각각 최초일에 보상합니다.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소아백혈병 진단비입니다.
일반암 진단비를 5천만 원으로 구성해 진단비를 좀 더 보강하고자 추가로 진단비를 구성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0세부터 9세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바로 백혈병인데요. 다발성 소아암에는 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백혈병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을 포함하여 제일 넓은 범위로 보장하는데요. 신생아 뇌출혈도 이 담보에서 보장되며 진단 시 가입 금액의 2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까지도 중요한 진단비이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추천드리고요. 뇌졸중 진단비를 추가로 구성하면 신생아 뇌출혈 시 각각의 담보에서 중복으로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혈심장질환 진단입니다. I20 협심증부터 I25 만성 허혈심장병까지 해당되며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원하시면 좀 더 넓은 범위인 심혈관 진단비로 구성도 가능한데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더 넓은 보장 범위를 원하시면 심혈관 진단비로 변경 추천드립니다. 4대 장애 진단비입니다. 장애 진단비는 장애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장하는 담보인데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4대 장애를 보장하고 최초 1회 한도로 보장됩니다. 11대 특정 감염병 진단비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각종 감염병에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족구, RSV 바이러스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담보는 제가 추천드리는 담보고요. 태아 때는 가입 금액도 크지 않고 굳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느끼는 담보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연간 1회로 11가지 중 1가지가 보장되고요.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장이니 참고해주세요. 필수는 아니지만 빼고 가입하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추천드립니다. 가입 금액은 20만 원이 최대이고요. 1년에 11가지 중 1가지만 보장합니다. 만약 올해 수족구와 RSV 바이러스가 한 번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한 번만 지급되니 참고해주세요. 뇌성마비 진단비입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과정에서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운동기능장애를 총칭합니다. 뇌성마비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 진단비는 필수로 챙겨주셔야 하고요.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골절 진단 담보입니다. 골절 진단비는 다쳐서 사고로 골절된 경우 한 사고당 가입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치아가 파절된 경우 10만 원을 보장받고 치아의 부위별로 골절은 40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일상에서 골절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간혹 자연분만 중에 아이가 엄마 골반에 낀 상태로 계속적 압력을 받게 되면 쇄골골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골절 진단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화상 진단 담보입니다. 화상은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나뉘는데요.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일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이란 하부 진피층까지 손상된 화상으로 피부가 창백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은 피부가 연약하기도 하고 실비에서는 미용 목적인 흉터 치료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화상 치료, 흉터 치료까지 생각을 해서 화상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비 담보입니다. 신체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보장되는 담보입니다.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담보여서 같이 구성했습니다. 질병수술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수술 시 하나의 질병당 20만 원을 보장합니다. 타사는 질병수술비에서 혀유착증을 제외해서 보장하지만 이 회사는 혀유착증도 보장이 되고요. 질병수술비 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선천질환으로 인한 수술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필수로 챙겨주세요. 질병 1호종 수술비입니다. 1호종 수술비는 수술 기법을 5단계로 분류해서 중대한 수술일수록 금액을 높게, 가벼운 수술일수록 금액을 낮게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1종은 편도절제술, 탈장 근본수술 등이 해당되고 5종은 장기 이식 수술, 암 근치 수술, 개융 개두 수술이 해당됩니다. 질병 수술비만으로는 개융, 개복 수술과 같이 규모가 큰 수술 시에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116대 질병수술비입니다. 이 회사의 단점 중 하나가 간편고지 이용 시 질병수술비 가입 한도가 낮은 편인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N대 수술비인 116대 질병수술비를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116대 질병수술비는 116가지의 질병 코드로 수술하는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뇌, 심혈관 질환, 간질환 등으로 수술 시 1,000만 원, 당뇨, 폐질환, 뇌성마비 등으로 수술 시 300만 원, 그리고 치액 치료 수술 경우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116대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가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보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담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수술입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수술로 심장병의 근본적인 치료로 개용, 즉 가슴을 열어서 하는 수술 시에 최초 1회로 보장합니다.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선천 이상으로 진단되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보장합니다.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 설소대 수술이나 선천성 모반 수술부터 다지증, 심장중격 결손 등 선천질환으로 인한 수술을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질병 수술비와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고 선천질환 관련 보장은 필수로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특정 선천 이상으로 진단 후 수술 시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사진과 같이 약관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선천 이상 수술비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외되는 몇 가지 질병, 부위계, 혀유착증, 선천성 모반을 제외한 선천질환으로 수술 시 가입 금액을 보장합니다. 가입 금액은 100만 원으로 설정했지만 원하시면 30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상해수술 담보입니다. 상해로 다쳐서 수술을 받는 경우 한 사고당 지급됩니다. 상해 수술비 중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고요. 대표적으로 골절 수술이나 화상 수술 등이 보장됩니다. 상해 1호종 수술비 담보입니다. 상해 1호종 수술비는 수술 기법에 따라 보장이 되는데요. 1종으로 갈수록 가벼운 수술, 5종으로 갈수록 중대한 수술 시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개두술이나 개용술과 같이 난이도가 있는 수술은 상해 수술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상해 1호종 구성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한 흉터를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안면부는 1cm 이상 14만 원, 상지 하지는 1cm당 7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엔 워낙 활동적이고 피부도 연약하다 보니 눈에서 잠깐이라도 떼면 다칠 일이 허다한데요. 이 담보도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응급실 내연비입니다. 응급 환자의 경우 실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응급관리료는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 3만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응급실에 갔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응급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보장되니 참고해주세요.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질병으로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병원 등급과 인실에 상관없이 하루당 5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다 보면 태아보험에서 가장 청구율이 높은 담보가 입원 일당입니다. 아기들이 면역력이 약하기도 하고 아프면 집에서 잠들기도 어려운데 입원하게 되면 잠자리가 바뀐 터라 다인실 사용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싸도 1인실 이용을 선호하시는데요. 실비에서 비급여 상급병실료는 1인실 10만 원 내에서 50%만 보장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은 이 질병 입원 일당으로 메꿔야 하므로 굉장히 중요한 담보입니다. 보험료를 고려해 1에서 180일 5만 원으로 구성했지만 종합병원 입원 일당, 다인실 입원 일당 등 다른 입원 일당을 추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해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상해로 다쳐서 입원했을 경우 입원 하루당 3만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나 골절, 화상사고 등이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질병 입원 일당은 5만 원인데 3만 원이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경험해본 결과 상해의 경우 아이가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기 전까지는 입원이 이어지는 큰 사고가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을 3만 원으로 설정했고요. 상향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출생이연 보장 담보입니다. 아이가 약관에서 정해진 선천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와 심한 장애로 구분되고요. 장애에는 심방, 심신중격결손, 사경, 대동맥 혈관의 선천기형 등이 해당되고 가입 금액의 10%인 1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심한 장애는 사지의 감소결손, 다운증후군이 해당되며 가입 금액의 100%인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kg 이하로 출생 시 가입 금액의 1%를 지급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아이가 출생 전후기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발생한 질병으로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산이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 담보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고요. 질병 입원 일당이랑 중복으로 보장됩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아이가 2.5kg 이하이면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 3일째부터 최대 60일까지 1일당 5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산모님께서 조산을 하게 될 경우 저체중아인 아이들이 종종 있어서 해당 담보도 꼭 필수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보장 담보입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교통사고 확인원을 제출 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워낙 활발하고 시야가 넓지 않아 스쿨존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가성비 특약이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좋은 담보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고려해 우선 구성하지 않았지만 추천드리는 담보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담보가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예시로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장난감 모서리로 친구의 얼굴을 스치면서 깊은 상처가 났을 경우 친구의 치료비를 배상책임 대인 항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누수의 경우는 말 그대로 누수사고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 부담금 50만 원을 제외 후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수의 사고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길에 주차된 차량에 기스를 내거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 후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 아빠 모두 일상배상 책임이 없다면 이 담보도 꼭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린 플랜은 꼭 필요한 담보 위주로 가성비 있게 구성된 예시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산모님의 건강 상태, 가족력, 예산,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보장에 따라 보험료와 구성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은 어디에 가입했느냐보다 나중에 제대로 청구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담보라도 누가 설계하고 누가 보상 과정을 관리해주느냐에 따라 체감은 정말 다릅니다. 보답하는 윤희는 가입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청구부터 보상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 경험과 노하우 자신 있습니다. 보험은 길게 가져가는 약속입니다. 설계사 선택 꼭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상담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나 카카오톡 채널 보답하는 윤희로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